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축구가 이번엔 일본 대표팀의 6월 A매치 명단을 두고 스포츠 윤리 위반이다 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나섰습니다. 무려 일본이 주전 선수들을 많이 제외하고 신예 7명을 선발했다는 이유로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이득을 볼 수 있다며 억지 불만을 쏟아낸 건데요. 심지어 일본이 승리를 포기했다,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될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자기 실력 부족은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이란요?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일본 대표팀은 6월 5일 호주와의 원정 경기, 그리고 10일 인도네시아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다소 의외의 선택들이 눈에 띕니다. 총 26명의 선수 중 무려 7명이 이번에 처음 발탁된 신예 선수들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토마 카오루, 이토 주냐, 도안 리츠 같은 핵심 자원들은 제외됐습니다. 자,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중국 축구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 소후닷컴은 일본이 주전 선수들을 의도적으로 뽑지 않았고 이건 명백한 스포츠 윤리 위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인도네시아에게 승리를 안겨주려는 것 아니냐, 중국을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행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본이 약한 선수를 뽑았고 인도네시아가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중국이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이건 윤리 위반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게 윤리 위반이라는 겁니까? 대표팀 엔트리는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일본은 조기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신예들을 시험하는 건 전 세계 어디서나 흔한 일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홈에서 인도네시아를 상대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신예들을 실전에서 테스트하기 딱 좋은 기회 아닐까요? 그런데 중국은 이걸 마치 일본이 일부러 경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억지입니다. 중국 언론은 인도네시아는 원래 일본 원정에서 승점 따기가 힘들다고 예상됐는데 이제 일본이 2군을 내보내면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국이 조 4위 자리를 놓치게 되면 일본의 책임이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본선 진출이 간절해도 다른 나라의 전력 운용에 불만을 제기하는 건 국제적인 신뢰를 흔드는 발언입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선 절박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승 6패, 승점 6점으로 조 최하위. 남은 두 경기에서 무조건 전승해야 4위 인도네시아를 추월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실력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1차전 일본 원정에서 0대7 참패, 6차전 홈에서도 1대3 완패, 총합 실실점 1득점.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명단을 내든 중국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건 상대 전력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진을 가리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단순히 일본이 주전 몇 명을 안 뽑았다고 해서 윤리 위반이다까지 말하는 건 너무 과한 반응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중국 대표팀의 상황이 말 그대로 벼랑 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최하위 8경기에서 2승 6패, 승점은 고작 6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은 경기는 단 2경기뿐입니다. 6월 5일 인도네시아 원정, 그리고 6월 10일 바레인과의 홈 경기. 이 두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만 그나마 조 4위로 다음 라운드를 바라볼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 현재 조 4위인 인도네시아가 승점 9점, 중국보다 딱 3점 앞서 있습니다. 즉 중국이 2연승을 거두고 인도네시아가 일본에게 지는 경우에만 중국이 4위로 턱걸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전 없이 신예 위주의 명단을 발표하자 중국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니, 일본이 주전을 안 뽑으면 인도네시아가 이길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중국은 희망이 없어지잖아. 이런 절박함이 그대로 언론의 보도에 반영된 겁니다. 그 결과 나온 게 이건 인도네시아에게 유리한 선택이고 중국만 피해를 본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상황이 나쁘니까 타국을 탓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재 중국은 자력으로 본선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의 결과에 의존해야 하는 그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죠.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조별리그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치명적인 패배를 겪으며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예를 들어 올 3월 바레인과의 홈경기에서 0대1 패배, 그리고 같은 달 인도네시아 원정에서도 0대1 충격패. 승점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건 다름 아닌 중국 자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누구를 선발하든 간에 그건 그들만의 전략이고 결정입니다. 그걸 갖고 우리는 피해자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중국이 예민한 이유는 딱 하나. 스스로 만든 위기 앞에서 남 탓이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미 조 1위로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남은 두 경기는 사실상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대표팀은 이번 명단에서 미토마, 도안 리츠, 이토 주냐 등 주전급 선수들을 제외하고 신예 7명을 포함한 명단을 발표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대 교체와 팀 실험이라는 건 국가대표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모리아스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미 본선행이 결정된 마당에 미래를 위한 플랜 B, C를 준비하는 게 당연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대표팀이라는 건요, 상대 팀의 상황이나 눈치를 보면서 명단을 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팀을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지금 일본의 전력은 아시아 최상위권입니다. 설령 주전 몇 명이 빠졌다 해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는 충분히 승산 있는 스쿼드입니다. 즉, 일본은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팀의 특징이자 지금 일본 축구가 안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일본이 전력을 다하지 않아서 인도네시아가 이길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탈락이다. 일본이 우리를 망쳤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히 자기 책임 회피입니다. 스스로 승점을 못 쌓아놓고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건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국제대회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력으로 올라갈 실력을 보여주는 무대죠. 일본은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중국은 그 길에 뒤처졌을 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국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일본과 두 차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1차전, 일본 원정에서 치러진 경기, 무려 0대7. 네, 맞습니다. 7흡 실점 대패입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완벽한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6차전 홈경기에서는 1대3. 조금은 나아진 듯 보였지만 여전히 완패였죠. 결과적으로 두 경기 합산 1득점 10실점.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로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술의 부재, 조직력의 와해, 그리고 무엇보다 멘탈의 붕괴가 동시에 나타난 상징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격차라는 단어가 바로 이 경기에서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중국은 지금 일본이 주전 명단을 제대로 안 짰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스포츠 윤리에 어긋난다. 인도네시아만 돕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로 상대팀의 명단 선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월드컵 예선 내내 전술적으로 무기력했고 체력적으로 한계를 드러냈으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집중력을 잃었다는 점은 왜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겁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진 게 아니라 스스로 실력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가장 큰 죄는 남 탓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태도, 그게 바로 중국 축구가 지금 위기에 빠진 본질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축구가 지금 해야 할 건 분노나 비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축구를 냉정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월드컵 본선은커녕 아시아 무대에서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중국 축구의 문제는 단순히 성적 부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뿌리, 더 오래된 병이 지금껏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지도자 교체의 반복. 감독 한 명이 자리 잡을 틈도 없이 교체되고 철학이 자리 잡기도 전에 또 바뀌는 시스템. 이런 환경에서 일관된 전술이나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전술적 일관성 부족. 경기마다 선수 구성이 달라지고 포메이션도 들쑥날쑥. 상대팀은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유소년 시스템의 미비. 한국과 일본은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유소년을 육성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이 성장할 환경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건 정신력 부족. 불리한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고 골을 먹힌 뒤 조직이 붕괴되는 장면은 이번 예선에서 수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2026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탈락 위기, 그리고 중요한 인도네시아전에서는 장윈닝과 왕주동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공격진 구성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또다시 우레이 원맨쇼에 기대야 하는 중국. 하지만 우레이도 이제 전성기가 아닙니다. 그의 개인기와 득점력만으로는 아시아 무대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비전도 인내심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와 태도로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건 비난도, 핑계도 아닌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개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축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암울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가 스스로 만든 위기 앞에서 일본을 향해 윤리를 운운하고 전력 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 이건 국제 무대에서 결코 신뢰받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축구는 실력으로 말하는 스포츠입니다. 경기 규칙 안에서 어떤 선수가 나오든 결과를 만드는 건 결국 자신의 준비와 전략이죠. 누가 주전이고 누가 후보냐를 트집 잡는 건 결국 우리는 이길 자신이 없다는 고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남탓보다 먼저 내부를 돌아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리빌딩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결국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타국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자세, 그게 진정한 축구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